내가 평생 모은 돈이 7억이야. 이 정도면 노후에 문제 없겠지? 한때 내 주변에서도 흔하게 들리던 말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은 웃으며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 용돈도 넉넉히 주던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5년쯤 지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땐 왜 그랬는지 몰라.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 하고 한숨부터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한 번에 큰 돈만 있으면 노후는 안전하다고요. 그런데 은퇴 후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건 큰 자산이 아니라 꾸준히 들어오는 돈, 즉 현금 흐름이에요. 왜 7억이 있어도 불안할까? 사실 7억이라는 돈,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은퇴 후 30년 가까운 삶을 계산해보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월 250만 원씩 생활비가 든다고 해도 1년에 3천만 원, 10년에 3억 원, 20년이면 6억 원. 물가 상승률은 빼고 계산한 건데도 벌써 7억 중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병원비, 자녀 지원금, 예상치 못한 사고까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안하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돈이 새어나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벌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산만 믿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 쪼들리는 노후가 시작될 수 있어요. 진짜 노후의 안정은 월 200만 원의 현금 흐름.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200만 원이 있다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면 자산을 손 떼지 않아도 됩니다. 자산은 자산대로 유지되면서 생활비는 흐름에서 해결돼요.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의 기본입니다. 사례 1. 7억 퇴직금 받은 60세 김 과장, 5년 만에 불안해지다. 김 과장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퇴직하면서 7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어요. 처음엔 정말 여유로웠습니다. 캠핑카도 사고 여행도 다녔죠. 하지만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보험료, 부모 병원비, 자녀 결혼 지원금 등으로 돈이 쑥쑥 빠져나갔어요. 5년이 지나자 남은 돈은 3억 원도 채 안 됐고 이자도 거의 안 나오니 이러다 70살 전에 바닥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그는 말했어요. 그때 매달 200만 원씩만 나왔어도 이 불안은 없었을 텐데. 사례 2. 월세 수입 180만 원 있는 62세 이 여사, 여전히 여유롭다. 반면 이 여사는 전업주부로 자산은 2억 원 정도밖에 없어요. 하지만 서울 외곽에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채를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나오는 월세가 180만 원이에요. 큰 돈은 없지만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뭐 많이는 못 써도 꾸준히 들어오니까 마음은 편해요. 병원비는 실비로 처리하고 여행도 1년에 한 번은 가요. 이 여사는 말합니다. 돈보다 흐름이에요, 흐름. 자산은 써버리면 끝이지만 월세는 살아있잖아요. 사례 3. 국민연금 90만 원, 아르바이트 120만 원. 이 부부의 행복한 70대. 부부가 함께 65세에 은퇴하고 국민연금으로 각각 45만 원씩 받습니다. 총 90만 원. 여기에 주 3일 동네 도서관과 마트에서 간단한 일을 하면서 월 120만 원을 추가로 벌어요. 이 부부는 말해요. 많이 벌진 않지만 쓸 만큼 들어오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매달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니 소비도 계획적으로 하게 되고 마음이 편해요. 이들 부부는 자산보다 꾸준한 수입 구조를 만든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달 200만 원을 만들 수 있을까? 국민연금 최대한 늦게 받기, 70세 수령 시 최대 36%더 받음. 평생 받는 연금이므로 수령액이 많을수록 노후가 안정됨. 작은 임대 수익 창출하기. 상가, 다세대주택, 원룸 등이 부담스럽다면 지방 소형 빌라 한 채로도 월세 3,050만 원은 가능. 소일거리라도 꾸준히 하기. 하루 23시간, 주 23일 일에서도 월 8만 100만 원은 충분히 가능. 특히 체력이 괜찮은 6070대는 몸값이 높은 일도 가능함. 퇴직금 자산을 배당형 ETF나 연금형 상품에 분산 투자하기. 원금은 최대한 지키고 매달 일정 수익을 얻는 구조를 설계해야. 결론 자산보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퇴직 직후
누가 더 돈이 많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10년, 20년 뒤에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가진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7억을 들고 시작해도 흐름이 없다면 결국 불안은 커지고 매달 200만 원씩 들어오는 사람이 진짜 평생 월급 받는 인생을 사는 거죠. 노후는 쌓은 돈보다 흐르는 돈이 지켜줍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부자 노후입니다. 7억 있어도 불안합니다. 진짜 노후의 승자는 매달 200만 원 받는 사람.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7억은 모았으니 괜찮겠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후 자산이 7억 원이라는 금액만으로는 결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산은 줄어드는데 반해 생활비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30년 자산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2024년 기준으로 60세 남성의 기대 수명은 약 84세, 여성은 88세를 웃돕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퇴직 이후 2530년 동안 생활비와 의료비, 주거비, 돌봄 비용 등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보죠. 월 평균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면 연간 3천만 원, 20년이면 6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 연 평균 23%와 의료비 지출 증가까지 고려하면 7억 원으로도 빠듯하거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산은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형태로 존재하며 이들을 현금화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간적 제약이 따릅니다. 흐름 있는 자산이 핵심 현금 흐름이 노후의 안전판. 자산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산이 매달 얼마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 연 3%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세후 월 이자 수익은 약 14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매달 안정적으로 200만 원이 들어온다면 생활비의 대부분이 해결되며 자산을 손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즉,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의 흐름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노후의 현실. 1퇴직금 7억을 받은 김 씨의 불안. 60세에 퇴직하며 7억 원을 수령한 김 씨는 처음엔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자녀 결혼 비용, 부모 간병, 여행, 소비 등을 이어가다 보니 불과 5년 만에 자산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대로라면 70세 전에 돈이 바닥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자산을 줄어드는 통장으로만 쓰다 보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고갈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월세 수익 있는 이 여사의 여유. 62세 이 여사는 자산은 많지 않지만 다세 대주택에서 나오는 월세 180만 원의 현금 흐름 덕분에 자산을 지키면서도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이 여사는 돈보다 중요한 건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불안을 줄이고 삶의 여유를 줍니다. 3. 국민연금 소일거리로 살아가는 부부. 국민연금 월 90만 원 부부 합산과 간단한 아르바이트로 월 120만 원을 벌어 총 월 210만 원의 수입을 만드는 이 부부는 자산은 많지 않지만 돈 걱정 없이 산다고 말합니다. 고정 수입이 있으니 자산을 쓰지 않아도 되고 소비도 계획적으로 관리됩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안정적 노후 수입 구조 만드는 4가지 방법. 국민연금 수령 최적화. 가능하다면 수령 시점을 늦춰 70세 수령액을 최대 36%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금은 평생 지급되므로 연금 수령액이 클수록 장기 안정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임대 수익 자산 확보. 지방 소형 주택, 상가, 다세대 주택 등에서 월세 수입을 만드는 구조가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면 REITs 부동산 간접 투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맞춤형 일자리 활용. 지자체와 민간기업에서는 6070대를 위한 경비, 사무보조, 공공근로 등 다양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단순 소득 이상의 의미 있는 사회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배당형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ETF,
인컴펀드 등을 활용하면 원금 손실 없이 매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5%의 상품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연간 500만 원, 월 약 42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산은 양보다 흐름이 중요하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즉 현금 흐름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은퇴 후 자산 7억을 가진 사람보다 매달 2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더 여유롭고 덜 불안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가장 길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많은 돈이 아닌 매달 일정한 돈을 만드는 구조를 꼭 설계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 떠도 갈 곳이 없네. 김 과장님은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떠나 퇴직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처음 몇 달은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만끽하며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허전함이 밀려왔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쓸쓸하게 만들었다.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네. 박 부장님은 퇴직 후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관계의 단절을 꼽았다. 매일 아침 활기차게 인사를 나누던 동료들, 중요한 결정을 함께 고민하던 상사와 후배들. 그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이제 그를 부르는 호칭은 부장님이 아니라 아저씨 혹은 할아버지였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최 차장님은 퇴직 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자존감의 하락이라고 말했다. 평생 일하며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아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위 세 가지 사례는 5060 퇴직자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퇴직 후에는 단순히 직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많은 것들이 함께 사라진다. 5060 퇴직자들이 말하는 퇴직 후 사라지는 5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1. 규칙적인 생활 리듬. 직장 생활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제공한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업무 시간에는 집중해서 일한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깨진다. 늦잠을 자고 끼니를 거르고 하루 종일 TV만 보는 등 생활이 불규칙해지기 쉽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사회적 관계. 직장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회식을 하고 취미 활동을 공유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쉽다. 특히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급격히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3. 소속감과 정체성. 직장은 개인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부여한다. 나는 5회사의 5호입니다. 라는 말 속에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담겨 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러한 소속감과 정체성이 사라진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다. 4. 경제적 안정. 규칙적인 급여는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퇴직 후에는 이러한 안정감이 사라진다. 특히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 5. 성취감과 자존감. 이를 통해 성취감과 자존감을 얻는 사람들이 많다.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거나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때 느끼는 뿌듯함은 삶의 활력소가 된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러한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낄 기회가 줄어든다. 이는 무력감과 우울감을 초래할 수 있다. 5060 퇴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퇴직 후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퇴직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봉사활동이나 취미생활 등을 통해 성취감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퇴직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전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을 수 있다.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처럼 퇴직 후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5060세대를 응원한다. 퇴직 새로운 꿈을 향한 찰칵. 마이너스 이영수 씨의 인생 이막. 은행 문 닫듯 인생도 닫히는 줄 알았죠. 30년 넘게 은행에 몸담았던 이영수 씨. 매일 숫자와 씨름하며 살아온 그에게 퇴직은 갑작스러운 마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년퇴직 후 몇 달, 그는 그저 소파와 한 몸이 되어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삶의 목표도 활력도 잃어버린 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역 신문에서 사진 동호회 회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사진에 문외한이었던 그였지만 왠지 모를 끌림에 용기를 내어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셔터 누르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하지만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꽃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 골목길 담벼락에 기대앉은 고양이, 노을빛에 물든 강가 풍경. 일상 속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쁨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사진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출사를 다니며 그는 잊고 있던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사진에 대한 그의 진지한 태도와 끊임없는 노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사진은 제게 단순한 취미 그 이상입니다. 제 삶의 새로운 목표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이제 그는 전문 사진 작가를 꿈꾸며 늦깎이 대학생활까지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며 열정적으로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퇴직 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영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인생 이막은 더욱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성공적인 인생 이막을 위한 조언. 이영수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퇴직 후에도 꿈을 꾸고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 퇴직 후에도 나를 잃지 마세요. 퇴직 후에는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사라지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는 미처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찾아보세요. 2.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으로 도전하세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3.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세요. 퇴직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능동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보세요. 4.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주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5.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퇴직 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에서 봉사천사로 김미숙 씨의 따뜻한 인생 이막. 교실 떠나니 휑하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30년 넘게 교단에 섰던 김미숙 선생님. 퇴직 후 맞이한 적막한 일상은 낯설고 힘겨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칠판 앞에서의 열정적인 강의. 그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역 신문에서 지역 아동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그리웠던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했죠. 하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눈빛을 보니 예전 교실에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친근하게 다가가고 어려운 내용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선생님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미숙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그녀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뿌듯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가는 것 같아요. 지역 아동센터 봉사를 시작으로 그녀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봉사 천사로 거듭났습니다. 봉사활동은 제게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제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부여해주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따뜻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기쁨과 보람이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기자의 식견 퇴직 후 봉사활동,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 김미숙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봉사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경험인지 잘 보여줍니다. 특히 교사였던 그녀에게 봉사활동은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며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 봉사활동 삶의 활력소. 퇴직 후에는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과 보람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사회적 관계 형성. 퇴직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3. 자존감 향상. 봉사활동은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며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문직 퇴직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기여와 자아실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4. 건강 증진. 봉사활동은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규칙적인 봉사활동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삶의 의미와 목표 재설정. 퇴직 후에는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은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부여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독 아빠 이제 놀아줘요. 마이너스 퇴직 후 가족품으로 돌아온 박철수 씨의 인생 이마. 회사에선 박 부장, 집에선 투명 인간이었죠. 숨 가쁘게 돌아가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쉼없이 달려온 박철수 씨. 능력 있는 부장으로 인정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에게 소홀했던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 주말에도 밀린 업무와 회식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부족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 아이들의 투정은 그저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가족들에게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맞이한 고요한 아침. 텅 빈 거실에 앉아 그는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아내의 눈빛, 함께 놀아달라며 매달리던 아이들의 손길. 후회와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에게 멋진 남편, 아빠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가족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기로. 아빠 이제 놀아줘요. 손주들의 제잘거림에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여행 가자. 아내와 함께 떠난 여행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박철수 씨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퇴직 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그는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탐사보도 퇴직 후 가족 관계 회복, 인생 2막의 성공 열쇠. 박철수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가족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퇴직 전에는 일에 쫓겨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그였지만
퇴직 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1. 퇴직 후 가족 관계 리셋이 필요하다. 퇴직 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그동안 쌓인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계 개선이 어렵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라. 함께 식사를 하고 취미 활동을 공유하고 여행을 떠나는 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깊어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3. 진심을 담아 표현하라. 가족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함께하는 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4. 나를 잃지 마라. 가족에게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5.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라.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웃으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 이막 빛나는 황금빛 노을처럼. 이영수 씨, 김미숙 씨, 박철수 씨. 세 사람의 이야기는 퇴직 후 삶이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 생활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꿈과 도전을 향한 쉼표이며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마치 황혼역 하늘을 물들이는 노을처럼 인생 이막은 더욱 깊고 풍부한 색채로 빛날 수 있습니다. 평생 학습의 중요성. 이영수 씨의 늦깎이 대학 생활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는 퇴직 후에도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사회 참여의 가치. 김미숙 씨의 봉사활동은 퇴직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봉사활동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가족 관계의 중요성. 박철수 씨의 이야기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퇴직 후에는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 세 사람의 이야기는 퇴직 후에도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꿈을 찾아 도전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거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등 각자의 개성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 세 사람의 이야기는 퇴직 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합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달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인생 이막은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사진을 찍을까? 설렘을 안고 잠드는 이영수 씨처럼 오늘은 또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김미숙 씨처럼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늘은 또 어떤 추억을 만들까? 행복한 미소를 짓는 박철수 씨처럼 우리 모두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생 이막을 멋지게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처럼 퇴직 후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5060세대를 응원합니다. 이제야 자유다. 55세, 30년간 다닌 회사를 퇴직하면서 손에 쥔 퇴직금 3억. 그동안 쳇바퀴 돌듯 일만 하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본 인생이었다. 드디어 모든 걸 내려놓고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다. 이제는 여유롭게 세계 곳곳을 누비며 삶을 즐기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철학적인 사색을 하는 낭만적인 노후가 시작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5년 후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 깨달았다. 남은 돈은 고작 몇백만 원. 이제 뭐하지? 여행은 끝이 났고 돌아온 현실은 냉혹했다. 집세, 생활비, 의료비 등 은퇴 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지만 새로운 수입은 없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나이 60을 앞둔 중년을 반기는 곳은 많지 않았다. 결국
남은 것은 아름다운 추억뿐이었고 노후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퇴직 후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무작정 떠났다가는 꿈꾸던 노후가 현실적인 생존 문제로 바뀌는 순간이 온다. 오늘은 은퇴 후 5년 동안 여행을 다닌 55세 회사원의 이야기를 통해 퇴직금만 믿고 떠났을 때 겪게 되는 문제와 노후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사례 1. 퇴직금만 믿고 여행하다가 빈털터리가 된 57세 김씨. 김씨는 55세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3억을 받았다. 그중 1억은 남은 대출을 갚고 나머지 2억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는 꿈을 실현했다. 처음 12년은 정말 좋았다. 유럽, 동남아, 미주 대륙을 돌아다니며 호텔에서 묵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다. 문제는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하루 숙박비 10만원, 식비 5만원, 교통비, 관광비용 한 달에 기본적으로 50만 600만원이 나갔다. 퇴직금 2억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3년 차에 접어들자 5천만원도 채 남지 않았다. 결국 57세가 되었을 때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문제는 다시 취업을 하려 해도 나이든 중년을 받아주는 회사가 없었다. 결국 그는 소일거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활을 이어갔다. 좋은 여행은 좋지만 퇴직금만 믿고 무계획적으로 떠나면 결국 생계 문제로 돌아온다. 여행을 하더라도 수익이 지속되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2. 사례 2. 조기 은퇴 후 세계 여행을 떠난 50대 박 부부, 결국 생활비 걱정에 한국으로 복귀. 박 씨 부부는 52세에 조기 퇴직을 결정하고 퇴직금 4억 원을 가지고 동남아로 떠났다. 현지 물가가 싸서 오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었다. 처음에는 한국보다 저렴한 생활비가 매력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변수가 생겼다. 비싼 외국인 병원비, 비자 문제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출국해야 하는 비용, 예상보다 높았던 임대료와 생활비. 결국 5년 후 퇴직금이 거의 바닥났다. 부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 집을 구할 돈도 부족했다. 결국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남편은 경비 일을, 아내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을 하며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좋은 해외 장기 거주는 계획 없이 떠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반영구적 거주가 가능한 방법,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지, 비자 문제는 없는지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 사례 3. 퇴직 후 여행도 하고 노후 생활도 안정적으로 준비한 60세 이씨. 이씨는 55세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3억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바로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 먼저 다음과 같은 노후 대비를 했다. 퇴직금 중 2억은 투자, 배당주, 연금 저축펀드, 월세 수익. 1억은 생활비와 여행 경비로 배분. 파트타임 온라인 강의로 매월 150만 원의 소득 유지. 그는 이렇게 준비한 후 23개월씩 단기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을 하면서도 월세 수익과 배당금이 꾸준히 들어왔고 온라인 강의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다. 덕분에 그는 퇴직금이 줄어드는 스트레스 없이 여행도 즐기고 남은 인생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다. 좋은 은퇴 후 여행을 하고 싶다면 수입원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여행을 가기 전에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결론, 퇴직금만 믿고 여행, 현실적인 노후 설계를 먼저 하자. 은퇴 후 여행은 로망이지만 무계획적인 여행은 금방 현실적인 생계 문제로 이어진다. 퇴직금만 믿고 여행을 떠났다가는 몇 년 후 돈이 바닥나고 재취업도 어려운 노후 파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퇴직금은 분산 투자, 여행 전 일부 금액은 투자해서 지속적인 소득을 확보하자. 배당주, 월세 수익, 연금 등. 2. 소득원을 만들자. 온라인 강의, 블로그, 투자 수익 등 작은 소득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부담이 줄어든다. 3. 여행은 장기 거주용으로 단기 고급 여행보다 현지에서 머물며 최소 비용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고려하자. 은퇴 후 5년,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 결국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당신의 은퇴 후 여행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제부터라도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자. 퇴직 후 5년 여행을 넘어선 현실적인 노후 설계법. 마이너스 퇴직금만 믿지 마라.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하라. 퇴직 후 5년간의 여행.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본다. 하지만 앞선 이야기처럼 무작정 떠났다 간 5년 후 남은 건 추억뿐, 통장은 텅 빈 현실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여행을 꿈꾸는 건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인데 오히려 돈이 바닥나고 불안한 미래를 맞이한다면 그것이 과연 성공적인 은퇴일까?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여행을 꿈꾸면서도 노후를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겠다. 1. 퇴직 후 여행을 떠나기 전 지속 가능한 수입을 확보하라.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때 얼마를 써야 할까? 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아끼느냐가 아니라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느냐다. 여행 후 돌아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1투자로 패시브 인컴 수동 소득 만들기. 퇴직금 3억이 있으니 여행하다 돌아오면 뭐라도 하겠지.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것이다. 월세 수익 확보. 퇴직금을 전부 여행 경비로 쓰기 전에 소형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을 구입해 월세 수입을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원룸을 구입하고 월 50만 원의 월세를 받는다면 여행 중에도 일정한 생활비가 충당된다. 배당주 투자.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거의 없지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연 45%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1억 원을 배당주에 투자하면 연 40만 500만 원, 즉 월 4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생긴다. 여행 전 반드시 체크할 것. 퇴직금의 50% 이상은 미래 소득을 만들 투자에 사용한다.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도록 투자 구조를 만든다. 여행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한다. 2. 여행 후 남은 삶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라. 퇴직 후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공통된 후회는 돈도 돈이지만 다시 일할 곳이 없다는 게 문제다라는 점이다.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현실적인 생활비가 필요해진다. 하지만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되면 취업할 곳이 점점 줄어든다. 나이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고 결국 단순 노동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릴 수도 있다. 이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라이프워크 준비하기. 라이프워크 LIFEWORK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평생 할 수 있는 나만의 직업을 의미한다. 여행을 떠나기 전 다음과 같은 소득원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여행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 창작,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출판 등을 통해 여행 경험을 기록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을 받거나 유튜브를 통해 퇴직 후 여행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프리랜서 강의 앤드 컨설팅. 퇴직 전에 직장 경험을 살려 강의나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T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온라인 코칭을 하거나 회계 전문가라면 개인 사업자를 위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재능을 활용한 사이드 잡. 그림을 잘 그린다면 온라인 수업을 열거나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도 있다. 영어가 가능하다면 해외여행 가이드나 번역, 통역 일을 할 수도 있다. 여행 후에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을 만들자. 3. 은퇴 후 여행, 장기 거주형으로 바꿔라. 은퇴 후 무작정 떠나는 여행보다 장기 거주형 여행이 훨씬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하다. 3. 장기 거주형 여행이란 비싼 호텔 대신 현지에서 살아보는 방식으로 바꾸자. 예를 들어 동남아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로컬 생활을 경험하면 숙박비와 생활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짧고 비싼 여행 vs 장기 거주 여행 비교. 여행 방식 하루, 숙박비 한 달, 생활비 총 비용 3개월 기준. 고급 여행 호텔 위주 1020만원 40만 500만원 약 1500만원. 장기 거주 현지 생활 25만 원 10만 150만 원 약 450만원. 장기 거주형 여행을 하면 여행비를 13 이상 절약할 수 있다. 또한
한 곳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여행 중에도 현지에서 작은 일거리를 찾을 수도 있다. 여행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결론 여행도 좋지만 은퇴 후 삶을 위한 철저한 설계가 먼저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여행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무작정 떠났다가는 결국 돈이 바닥나고 돌아왔을 때 생활비 걱정에 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여행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1. 퇴직금으로 소득이 지속되는 구조를 먼저 만든다. 월세, 배당주 등. 이 여행 후에도 할 수 있는 라이프워크를 준비한다. 온라인 창업, 강의, 컨설팅. 3. 무작정 떠나기보다 장기 거주형 여행을 선택해 비용을 줄인다. 퇴직금으로 여행하다 돈이 바닥나서 돌아오는 삶이 아닌 여행도 즐기면서 지속 가능한 노후를 유지하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의 은퇴 후 여행은 단순한 소비가 아닌 진짜 자유로운 인생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와 저분 판사였대. 편의점에서 컵라면 정리하던 60대 남성을 보고 지나가던 손님이 속삭이듯 말하더랍니다. 믿기지 않죠? 우리 머릿속의 판사는 법대 수석, 엘리트 중 엘리트, 명예와 돈을 모두 잡은 인생의 승자 같은 이미지인데요. 그런데 왜 은퇴 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을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남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퇴직은 피할 수 없고 은퇴 후 30년은 또 다른 인생처럼 펼쳐지는데요. 아무리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왔어도 은퇴 준비를 안 했거나 잘못했으면 누구든 그 끝은 외롭고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사법고시 출신 판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은퇴 후 삶의 현실과 준비 포인트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문 1. 명예로운 퇴직 뒤에 남겨진 건 고정비뿐이었다. 그 판사님은요, 늘 바쁜 법원 생활 속에서도 나는 은퇴 걱정 따윈 안 해도 돼 하고 생각하셨대요. 연봉도 꽤 있었고 집도 있었고 주변에서도 당신은 성공했으니 노후는 편하겠네요 라고 말해줬죠.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보니 돈이 문제였어요. 왜냐고요? 월급이 끊기자 곧바로 지출이 소득을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정년 직전엔 한 달 1,000만 원 벌면서도 900만 원을 써도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는 연금과 약간의 임대 수입이 전부. 하지만 지출은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따라가고 있었죠. 그때 느꼈답니다. 내가 준비한 건 직업이지 은퇴 후 삶은 준비한 적이 없었구나 하고요. 첫 번째 교훈. 높은 연봉과 명예직이라도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 후에는 평범한 사람과 똑같다. 은퇴 전부터 지출 구조를 낮추고 소득 없는 삶을 상상하며 미리 훈련해야 한다. 2. 나는 다시 사회에서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사회적 소외감이었어요. 현직 판사일 때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회의도 많고 전화도 빗발쳤죠.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연락은 뚝 끊기고 어디 갈 데도 없더래요. 내가 법만 안다면 뭐하나,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찾지 않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회에서의 정체성과 연결이 끊긴 그 순간부터 심리적 은퇴 우울증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게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어요. 물론 처음엔 체면이 문제였지만 점점 일하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인간적인 시간이 되더랍니다. 두 번째 교훈. 직업이 사라지면 사회적 역할도 사라진다. 은퇴 전에 반드시 내가 즐길 수 있는 일 혹은 소소한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 두자. 3.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가도 살려면 해야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판사님은 편의점 외에도 택배 분류, 간단한 문서 정리 아르바이트도 해봤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이분도 자녀 둘 대학 보내느라 퇴직금을 대부분 써버렸고 연금이 20만 300 나오긴 해도 수도권 생활비엔 빠듯했어요. 은퇴 후엔 병원비, 부모 간병비, 예상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세 번째 교훈.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놔야 한다.
월 50만 원이라도 내 손으로 버는 돈이 심리적 안정감을 만든다. 마무리. 판사였던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퇴직 후엔 소득도, 역할도, 인간관계도 재구성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멋진 직함을 달고 살았던 사람도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편의점 혹은 더 힘든 자리에서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60대들의 진짜 이야기예요. 꼭 기억하세요. 명예로운 직함은 지금까지만 유효하다. 은퇴 후엔 나도 시장의 소비자일 뿐. 사회적 역할, 자존감을 지킬 작은 일 하나라도 미리 만들어 두자. 은퇴 후 수입은 줄고 변수는 늘어난다. 자녀 지원보다 내 삶의 지속성을 먼저 생각하자.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분산하고 역할을 바꾸는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엘리트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은퇴 후에도 웃습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삶의 현실, 사법고시 출신 판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은퇴의 함정. 사법고시 출신 판사라는 직업은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명예롭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던 이들도 은퇴 후에는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로 63세에 정년퇴직한 한 전직 판사는 현재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은퇴 준비 실태와 은퇴 후 리스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은퇴 후 삶은 소득, 역할, 정체성의 세 축이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이제부터 이 칼럼에서는 은퇴 후 대표적인 세 가지 리스크와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1. 고소득자도 무너지는 지출 구조의 함정.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높았던 사람은 노후에도 여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은퇴 후에도 지출 습관은 그대로 유지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고정 지출이 높은 상태에서 정기 소득이 끊기면 급격한 자산 소모가 일어납니다. 판사였던 어 씨는 월 1,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소비 수준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과 임대 수입 등으로 월 300만 원 남짓한 수입이 전부가 되었고 고정 생활비는 여전히 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은퇴 전 최소 23년 전부터 지출을 은퇴 후 예상 수준으로 맞추는 훈련 필요. 대체 소득원 임대, 배당, 프리랜서 수입 등 준비 필수. 지출 항목을 고정비 중심으로 줄이되 의료비 자녀 지원 비용은 보수적으로 예측해야 함. 이 은퇴는 곧 사회적 관계의 재편을 의미한다. 은퇴 후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고립감과 소외감입니다. 직업을 통해 형성되었던 인간관계가 끊기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어 씨 역시 은퇴 후 연락이 뚝 끊기고 자신을 찾는 사람도 줄어들면서 우울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오히려 그 일이 일상에 활력을 주는 유일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은퇴 전 직업 외에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 둘 것. 봉사활동, 커뮤니티 참여, 취미 모임 등 사회적 연결망이 유지될 수 있는 소소한 일거리나 소셜 활동을 주기적으로 병행. 심리적 안정성을 위해 혼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역량 훈련이 필요. 3. 예상보다 빠르게 소모되는 자산과 체력의 한계. 어 씨는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비로 상당한 자산을 은퇴 전에 소진했습니다. 퇴직금은 단기간 내 사라졌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생계비는 꾸준히 지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출이 생각보다 빠르고 고령으로 갈수록 소득 활동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은퇴 3년 차에 접어들며 그는 택배 분류, 문서 정리,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소득원을 찾았지만 체력 저하로 인해 오래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노동을 통해 수입을 유지한다는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웠습니다. 대응 전략. 60세 이후 수입은 노동이 아닌 자산 소득 중심으로 전환 필요. 은퇴 전 건강관리 및 체력 유지가 중요. 질병은 곧 지출이자 소득 단절의 원인. 가능하다면
정년 이전에 노후형 일자리를 미리 경험해보고 적응 훈련 진행.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준비 3단계 플랜. 준비 항목 구체적인 실행 전략. 재정 계획 마이너스 은퇴 후 월 최소 생활비 시뮬레이션. 마이너스 현금 흐름표 작성 및 수입 분산 계획. 마이너스 예상 의료비, 부모 자녀 관련 지출 포함. 사회적 연결 마이너스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회활동 탐색. 마이너스 소규모 커뮤니티 지역 모임 참여. 마이너스 역할 기반 봉사 또는 재능 나눔 시작. 정신적 준비 마이너스 은퇴 후 삶에 대한 리허설 기간 확보. 마이너스 정체성 전환 전직 아닌 지금의 나 훈련. 마이너스 배우자와의 생활 리듬 조율도 필수. 결론. 사법고시 출신이든 평범한 회사원이든 은퇴 후 삶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놓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으니 노후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앞으로의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전략과 실천입니다. 엘리트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웃는 시대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까?